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안녕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돌아다녀보면서 들을 만한 소식들을 이모저모를 그래도 한데 모아봤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 농민 봉기에 이어서 국민들이 한데 모여 네덜란드 대통령의 보건 관련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백신 등등에 관련된 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위, 프랑스에서도 계속됩니다.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활물가 상승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블룸버그에 의하면 영국 같은 경우 60%의 공장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는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줄 도산 및 줄 파산, 그것에 의한 어마어마한 실직자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황이 비슷비슷하죠. 중소기업들, 이제 거의 망할 위기에 놓인 그런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암울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얼마 전이었었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의도가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기후변화 대응에만 48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죠.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었죠. 돈을 풀어서 인플레를 잡는다고? 자, 근데 독일이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독일 같은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650억 달러어치 자금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 완전 개판으로 돌아간다. 잘 해봐라. 돈 계속해서 찍어가지고 상황을 더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세계 국가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푸틴은 최근에 이런 연설을 했다라고 하네요. 언론에는 잘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푸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가치가 없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가지고 이루는 가상자산 경제, 실제 가치가 없는 상상으로 창조된 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과 본질적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대체되고 있다. 즉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푸틴은 이미 서방 국가들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초금융화된 경제 국가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실물 경제,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과연 이러한 그의 전략이 잘 먹혀들 수 있을 것인가? 유럽 쪽에 가스를 차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올해 겨울 사단이 나게 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 가운데 유럽 쪽의 미래가 어떻게 판가름 나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법한 그런 회사가 있죠. 배드 베스 앤 비욘드.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게임스톱 회장이 관심을 보이자 30% 주가가 폭등하면서 큰 관심을 얻었었다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날 주가가 21%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드 베스 비욘드 미국 전역에 있는 상당수의 가게를 문을 닫는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이 배드 베스 앤 비욘드의 재무담당 CFO가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합니다.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서 이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높은 고층, 고급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뉴욕이 아닌가 싶어요. 한편 뉴욕에서는 영화가 아닌 실제 GTA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현장입니다.
총소리인가?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미국.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라거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이낸스와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존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어서 코인뉴스가 제공하는 주말 브리핑 잠깐 살펴본다면 암호화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이고 불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다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좀 믿기가 힘든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고 자, 다음으로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폭염 및 휴식, 신규 채굴 장비 도입 복귀 때문에 미국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채굴자들이 돈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갖다 팔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조만간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은 시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수백만 명이 영향권에 놓일 것인데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몇 년째 떡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죠. 맞을 때까지 때린다 이런 것인지. 자, 그 다음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해시드 대표 국내 미디어 첫 인터뷰 루나와 테라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탈중앙화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와 테라를 잘못 판단하고 투자를 한 개인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도건 대표를 카바쳐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사기 친 놈보다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쁘다. 종종 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은 댓글에 보이스피싱범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논리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 맞는다거나 카피를 하게 된다면 카피 당한 놈이 나쁘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이 나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다라고 하는데요. 루나나 도건 대표보다는 이 투자자들을 탓하고 있는 해시드 대표.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이 해킹을 당하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왔었죠. 자, 누가 해킹을 한 것일까?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해 이 자식들아.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숏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숏 물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다음 주 중까지 해가지고 해당 숏 물량이 청산되지 않으면은 나는 접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숏 물량이 청산되지 않으면은 더 큰 하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 달러 강세와 함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락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12,000달러, 3,000달러대까지 떡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숏 포지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숏 스퀴즈 한번 시원하게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비트코인 떡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다가 나름 저점을 잘 찍어주었었던 퓨엘 멀티플 차트가 2019년 이래로 최저점을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다.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진입 시기, 이 매수 시기를 그 전부터 잘 알려주었었던 브레이브 뉴코인의 리퀴드 인덱스 풀 비트코인 차트 지표를 봤을 때도 지금이 매수 시기라면서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숏 스퀴즈를 내면서 한번 올라주느냐, 그러면서 추세 전환을 한번 꾀해 보느냐, 도안이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근데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달러 분위기를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시피 지금 숏 포지션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즉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었었더라면
전부 다 부자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일단 까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소신대로 숏을 치든 롱을 치든 이 매수에 들어가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런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만약에 반등을 한다. 반등하면은 알트코인 녹죠.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알트 불장이 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미넌스 지금 지지선에 맞닿아 있는데 여기서부터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비트코인 움직임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면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라이트코인 차트를 여기 있는 마이클 반데 포페가 공유를 했길래 잠깐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나올 수가 있는 장면이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심란한 상황 속에서도 타임스퀘어의 저스틴 선 USDD 선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루나의 UST를 본따서 만든 트론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USDD 저스틴 선의 면상과 함께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태풍이 기어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태풍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계속해서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그래 한번 살아남아 보자 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조댓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내일 공휴일입니다.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